예, 주식시장이 빅 리스크군요. 지수가 75포인트, 다우지수도 400포인트 빠지고, 퍼센트로는 4% 빠지고, 1700이 위태위태하다.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빅 리스크입니다. 어제 버냉키 의장이 FOMC 미팅에서 미국 경기가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빠져 있다. 빅 시그니피컨트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팔을 팔아치우느라고 난립니다. 그러나 경기는 실제로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있지 다운사이드 이미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운사이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 줄어들고 있을 따름이죠. 손실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빅 리스크가 진짜로 발생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은행이지요. 은행은 지금 외형상으로는 이익이 나고 있으나 속으로 골맞다. 은행은 지금 조만간 실질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은행은 전부 투자상품인데 투자상품이 부실화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평가 손실이 많이 나 있을 것이다. 이 평가 손실이 실제로 계산만 하면은 은행들은 전부 자본 잠식이 들어갈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상품이 8%만 손실이 나도 전액 자본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당장 제2의 리먼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이트너 장관이 제2의 리먼 사태는 절대로 없다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만은 가이트너 장관의 말은 맞습니다. 리먼 사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 은행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점점 더 부실화돼 간다. 금융상품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대응이 늦기 때문에 유럽의 리더들이 휴가 가고 스캔들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회의에 지각하고 도대체 대응책을 신속하게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권투시 앞에서 잽을 자주 맞으면 KO됩니다. KO 펀치가 아니라도 잽을 자주 맞으면 여러 번 맞으면 KO되는 것이죠. 지금 유럽은행이 그 꼴이다. 그래서 KO되기 전에 빨리 수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주식을 팔아치워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되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은행은 시스템, 크레딧이 더 중요합니다. 이익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들이 각국 은행들은 상호 연결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에 봉착해 있고 이것이 만약에 터지면은 파편이 날아서 실물 경제까지 전이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여기에서 안전지대일까요?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한가?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는가? 실제로 한국의 수익 구조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은행의 수익 구조는 세계 최고다. 고마진. OECD 20개국 중에서 최고의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올라도 마진이 커지고 정책금리를 떨어뜨려도 마진이 커진다. 와, 이게 무슨 궤변이냐?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주가 좋습니까? 은행주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올라도 마진이 커집니다. 금리를 떨어뜨려도 마진이 커집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의 은행은 변동금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올리면 적극 대출금리에 반응해서 마진을 키워버립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대출금리는 안 떨어뜨리고 예금금리, 조달금리만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역시 커지죠. 와우, 이것은 꽃놀이패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주에 대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한국의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에 크레딧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자금이 만약에 역작용이 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시스템 리스크. 한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신용평가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편안하게 대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용 능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담보가치가 만약에 떨어지면,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모두 부실화됩니다. 이익 마진 구조는 고마진으로 굉장히 좋지만 크레딧은 매우 취약하다. 거기다가 감독 기능까지 매우 취약하다. 감독 기능이 왜 취약하냐? 관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것을 감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출 심사 능력도 없는데 감독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널리스트 리포트입니다. 은행에 대한 보고서를,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해서 내부 실질적인 내부 구조를 파헤쳐서 실질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널리스트고, 이 애널리스트가 바로 은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미국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금발의, 젊었을 때는 미모였는데 요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메르디스 히트니. 발음이 좀, 메르디스 히트니. 와우, 이 여성 애널리스트는 세계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평가받았습니다. 은행 담당해가지고, 은행주를 분석해서. 지난 금융위기 전에 대부분의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은행들은 매우 좋다, 건전하고 이익 구조도 좋다고 했을 때 메르디트 피트니가 해가 자꾸 꼬이는군요. 콩그리시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 애널리스트는 천만의 말씀이다. 시티은행의 내부 부실이 엄청나다. 부실 손실이 엄청나게 쌓여있다. 모르는 말씀이다. 은행주 팔아라 해서 금융위기 때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서 스타가 됐습니다. 그만큼 애널리스트가 중요한 것이죠. 한국의 애널리스트는 어떤지 한번 보기로 하죠. 한국의 은행의 크레딧은 어떤가? 가장 최근 오늘 나온 리포트가 있군요. 현대증권에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기로 하죠. 지금 은행 상태가 어떤가? 와우, 제목부터 은행이 매우 좋습니다. 유럽이 아파도 국내은행 3분기 실적은 좋다. 굿. 오우. 해외 요인과 상관없이 은행 순이익은 37% 증가했다. 신한지주 바이, KB금융지주 바이, 우리금융 바이, 기업은행 바이, 외환은행 바이. 와우, 좋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 이익구조보다 크레딧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됐는가 중요합니다. 은행은 이것이 만약에 평가 손실이 8%만 나면은 전액 자본 장식이 돼버린다 그랬죠. 자본 구조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있느냐? 와우, 여기는 이익이 37% 증가했다고 자꾸 강조해놨군요. 시스템은행, 기업은행, 지방은행 실적이 탄탄하다. 오케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다. 좋습니다. 오, 여전히 지방은행들의 실적은 양호하다. 와우, 전부 은행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받고 있군요. 그런데 주가, 목표 주가는 17% 하향 조정했다. 왜? 시장 흐름의 변화를 감안해서 지멋대로 어디도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가 중요하고 애널리스트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3분기 은행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가 늘어났고 6년 내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실적은 지금 금융 리스크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완전 한 방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8% 지분은 평가 손실이 8% 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17% 하향 조정, 이익이 37% 늘어났으면 적정 주가도 37% 올라가야지요. 소신도 없이 분위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7% 낮춘다. 차트를 한번 보기로 하죠. 와우.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 상향, 목표 주가 상향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 더 떨어지니까 목표 주가를 다시 낮추고 시장 추세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기업 분석 보고서가 아니다.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기업 분석은
밸류, 실적에 의한 밸류보다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중요한데 이 전망치는 시스템과 매우 연관되어 있고 글로벌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의 이익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이 바로 크레딧 밸류죠. 지금 세계 금융기관,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를 하는 데 따라서 은행주가 이렇게 등락을 심하게 하고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만큼 현재의 밸류에이션보다 크레딧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고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금융주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